2026년 5월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전체가 외국인 매도로 흔들리던 그 자리에서 단 한 문장으로 향후 5년의 자금 흐름을 못 박았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됩니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첨단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호명한 그 펀드의 규모는 5년간 150조 원. 같은 자리에서 그는 한 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고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함께 나누기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곧 판매된다.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마중물이라고 표현한 자금이 향하는 곳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첨단 전략 산업 안에 중소, 중견기업과 소부장 기업이 1차 타깃입니다. 정책 자금의 마중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시장의 무게중심도 같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반도체 공급망 한복판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7,000선도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늘 코스피는 급등을 보이며 7,600선을 넘어가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이 상승을 끌어올린 주역은 단 하나, 반도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망설이실 겁니다.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삼투 잡는 거 아닌가? 외국인 5월 누적 18조 1,000억 원 순매도라는 헤드라인이 공포심리를 키워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노이즈 하나가 헤드라인에서 지워졌습니다. 총파업 예정일을 단 1시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겁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예고됐던 18일간의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시까지 유보됐고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반도체 공급망 셧다운 시나리오가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남은 압력은 외국인 매도 한 가지뿐입니다. 그마저도 같은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를 12조 원 가까이 팔면서 정작 반도체 소부장과 소재 종목은 선별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 이게 시장이 놓치고 있는 진짜 그림입니다. 대형 칩 제조사에서 빠져나온 돈은 코스피 밖으로 도망친 게 아닙니다. 같은 섹터, 더 가벼운 시총, 더 저평가된 자리로 옮겨 타고 있는 겁니다. 즉 반도체는 여전히 가장 뜨거운 자리이고 그 안에서 무게중심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 바로 그 가운데에 서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 3곳을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너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태까지 제 영상 보면서 수익 실현해온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의문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신뢰를 주기 위한 증명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 추천했던 종목이 그 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영상마다 인증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고 제 말 듣고 매수매도 하셨으면 큰 수익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우연히 단 한 번만 맞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시장을 읽는 능력은 이것으로 증명이 되었겠죠? 자, 그럼 왜 지금 반도체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시장이 만들어준 이 겹 악재 구간이 사실은 어떤 자금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라는 것. 5월 22일, 바로 내일입니다.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판매를 시작합니다.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 이재명 정부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겠다며 조성한 초대형 정책 펀드입니다. 자금 배분을 보겠습니다. AI 30조 원, 반도체 20.9조 원, 모빌리티 15.4조 원, 바이오 백신 11.6조 원, 2차 전지 7.9조 원, AI와 반도체 두 카테고리에만 50조 원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2026년 한 해에만 약 30조 원이 본격 집행될 예정이고 그중 가장 큰 덩어리가 반도체 쪽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설계 방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자금 150조 원이 5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이 AI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1차 목적지는 시가총액이 가벼운 소부장 기업입니다. 이게 한쪽의 그림이라면 반대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CES 2026 무대에서 젠슨 황이 못 박은 그 한 문장. 엔비디아는 유일한 HBM4 구매자. 그리고 베라 루빈 NVL72, 18개 컴퓨트 트레이, 9개 NV링크 스위치 트레이, 총 2200억 개의 트랜지스터, 약 2톤짜리 거대 시스템. 베라 루빈에는 HBM4가 탑재됩니다. 공급사 배분은 SK하이닉스가 50%대 중반, 삼성전자가 20% 중반, 마이크론이 20%. 이 말은 한국 메모리 양사가 차세대 AI 가속기의 절반 이상을 쥐고 간다는 뜻입니다. HBM 한 단계 올라가면 적층 단수가 올라가고, 적층 단수가 올라가면 미세 공정 비중이 올라가고, 미세 공정 비중이 올라가면 그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소재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즉, AI 인프라가 한 세대 진화할 때마다 한국 반도체 소부장의 수주 잔고는 한 단계씩 자동으로 두꺼워지는 구조입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한 약 9,7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메모리 부문은 그보다 더 높은 30%대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BOFA는 2026년 HBM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6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HBM4를 독점 흡수합니다. HBM4를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새 팹을 짓고 라인을 증설해야 합니다. 팹을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약의 공급 시스템, 증착 장비, 검사핀, 적층 본더가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곳이 한국 소부장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5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정책 자금이 그 소부장 기업들의 시가총액 위에 그대로 얹힙니다. 대형 반도체는 외국인이 차익 실현으로 흔들고 있지만 그 흔들림이 만들어주는 가격 갭은 정확히 정책 자금과 기관 매수의 진입 구간이 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는 명확합니다. HBM 수요 폭증, 팹 증설, 정책 자금 집행이 한 점에서 만나는 종목. 그게 오늘 짚어드릴 세 종목입니다. 먼저 짚어드릴 기업은 STI입니다. 이 회사는 1997년에 설립돼 2002년 코스닥에 상장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중견 소부장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앙 약품 공급 시스템인 CCSS, 웨트 시스템, 그리고 HBM 양산에 들어가는 리플로우 장비. CCSS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고순도 화학 약액을 한 곳에서 정밀하게 모아두고 라인마다 정확한 농도와 압력으로 흘려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공장에 비유하자면 사람의 혈관에 해당하는 설비입니다. 혈관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장기를 가져도 멈춰버리듯 CCSS가 흔들리면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팹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가장 먼저 깔리는 인프라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CCSS는 STI 전체 매출의 92.2%를 차지하는 절대 주력 제품이고요. 웨트 시스템이 3.8%를 차지하고 그 안에 HBM용 리플로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디에 납품하고 있느냐? 삼성전자 평택 P4 라인, SK하이닉스 MU15X, 마이크론 싱가포르 신규 인프라. 2025년 주요 메모리 3사가 동시에 돌리고 있는 핵심 신규 팹 인프라에 CCSS가 동시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HBM용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HBM은 D램 칩을 12단, 16단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라서 칩과 칩 사이를 솔더로 정밀하게 녹여 붙이는 공정이 핵심입니다. 이때 열을 가해 솔더를 녹였다가 다시 굳히는 장비가 리플로우입니다. 적층 단수가 한 단 늘어날 때마다 리플로우 공정의 정밀도 요구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STI는 일찌감치 플럭스 리플로우와 플럭스 리스 리플로우 두 가지 라인업을 모두 양산 단계로 올린 거의 유일한 국내 업체입니다.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340억 원, 영업이익은 272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95% 증가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 영업이익은 44.5% 증가. 증권가의 2025년 연간 추정치는 매출 4,707억 원, 영업이익 539억 원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0.9%,
16%,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7.6%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 만에 사실상 2배로 뛰어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은 2026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해집니다. 2025년 12월 STI는 중국 전력 반도체 제조사와 약 6,650만 달러, 한화로 978억 원 규모의 전력 반도체 방열 부품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한 건이 2024년 연 매출의 29.3%에 달하는 초대형 단일 수주였습니다. 매출 비중 92%가 CCSS 하나에 몰려있던 회사가 1년 사이 HBM 리플로우와 전력 반도체 장비라는 두 개의 새로운 매출축을 동시에 깔아둔 겁니다. 수익 구조가 다시 짜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은 2026년 하반기 양산 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베라루빈 HBM4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UBS의 전망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16단 HBM4를 본격 양산하기 위해 적층 라인을 추가로 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도 HBM4 12단을 양산 출하하면서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고요. 마이크론까지 합류하면 글로벌 메모리 3사가 동시에 HBM 라인을 증설하게 됩니다. HBM 적층 단수가 12단에서 16단으로 올라갑니다. 적층 단수가 4단 늘어나면 리플로우 공정 횟수도 그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공정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리플로우 장비의 발주가 늘어납니다. 장비 발주가 늘어나면 STI의 매출 항목 중 마진율이 가장 높은 라인이 빠르게 두꺼워집니다. 이게 단순한 매출 성장이 아닙니다.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한 단계 올라서는 구조 변화입니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까지 얹어보겠습니다. 정책자금 150조 원 중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떨어지는 자금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부터 차곡차곡 쌓입니다. STI는 코스닥 중견 소부장이라는 정확한 타깃 범주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대형 메모리주가 외국인 차익 실현으로 흔들리는 지금이 오히려 이 종목의 진입 구간이 가장 깔끔하게 열리는 지점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부산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부품 1위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두 가지, 반도체 칩 검사용 IC 테스트 소켓, 그리고 그 소켓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모품 리노핀. 리노핀이 무엇을 하는 부품인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칩이 공장에서 막 나오면 그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때 칩의 미세한 단자에 정확하게 닿아 전기 신호를 통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가느다란 금속 침입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속 침을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한 소켓에 박아 놓는데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검사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부품의 글로벌 시장에서 리노공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모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장비는 한 번 사면 5년, 10년 쓰지만 리노핀은 칩 검사를 반복할 때마다 닳고 교체됩니다. 즉 새로운 칩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리노핀은 반복적으로 팔려나갑니다. 이게 이 회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별도 기준 리노공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 영업이익은 56.7% 증가, 당기순이익은 49.9% 증가했습니다. 4차 산업 부각으로 반도체 테스트 공정용 IC 테스트 소켓과 리노핀 수요가 폭발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2025년 4분기 한 분기만 떼서 보면 더 인상적입니다. 매출 8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9% 증가, 전 분기 대비 21.0% 증가, 영업이익 3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 전 분기 대비 20.7% 증가.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전통적인 비수기인 4분기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양산용 신규 소켓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메리투증권은 2026년 매출액을 4,335억 원, 영업이익을 2,114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6%, 영업이익은 19% 증가가 예상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48%대 후반, 한 분기에 매출 1,000억 원 정도 하는 중견기업이 그 매출 중 절반 가까이를 영업이익으로 남긴다는 뜻입니다. 국내 어느 제조업체와 비교해도 보기 드문 수준의 마진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마진이 높은가? 리노핀은 칩 종류마다 다른 형태로 맞춤 제작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입니다. 경쟁사가 쉽게 따라 들어올
들어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이 거기에 있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번 신뢰가 쌓이면 공급선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산업 내 포지션이 한 단계 올라선 셈입니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웨이퍼 레벨 멀티칩 모듈 패키징이 적용될 경우 칩 집적도 상승으로 테스트 소켓 핀 수가 늘어나고 평균 판매 단가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고사양 칩이 늘어날수록 한 소켓에 들어가는 리노핀 개수와 단가가 동시에 뛰어오르는 구조입니다. 설비 투자도 같이 움직입니다. 회사는 2025년 약 6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집행했고 2026년 11월 신공장 이전을 앞두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가 이어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코스피를 짓누르는 두 가지 악재, 하나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 다른 하나는 원달러 환율 상승입니다. 대다수 종목은 환율 상승이 곧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리노공업은 정반대 구조에 서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매출의 절대 다수를 해외 고객사에서 발생시키는 수출 중심 기업입니다. 그래픽 칩, 모바일 칩, 자동차용 반도체, AR/VR, IoT까지 전방 산업이 빠짐없이 깔려 있고 결제 통화 대부분이 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같은 수량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된 매출이 그대로 부풀어 오릅니다. 환차익이 영업이익률 위에 한 번 더 얹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칩, 차량용 SoC, HBM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까지 한 번에 검사해야 할 핀수가 늘어나고 검사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검사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건 리노핀의 교체 주기도 그만큼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고객사에서 같은 라인을 돌리는 동안에도 리노공업이 받는 발주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지수가 흔들릴 때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먼저 대피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실적이 흔들리지 않고 마진이 무너지지 않고 환율이 도와주는 종목입니다. 리노공업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거의 유일한 코스닥 대장 펀더멘털주입니다.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채널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명을 그대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서 본인들의 유료방이나 구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을 알려주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구독자분들께 종목을 알려드리려는 제 채널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한 가지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일 아침 9시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급등주 후보를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날 시황과 함께 진입 구간과 대응 기준까지 같이 정리된 메시지를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은 바로 S&T 에너지입니다. 이 종목 제가 이전 영상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짚어드렸었던 섹터의 종목입니다. 그때만 해도 시장은 이 자리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 흐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답을 시장이 직접 해줬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S&T 에너지 45,000원의 매수, 45,000원의 매도 추천드렸고 오늘 추천가에 매도하시면 무려 11.11% 수익 실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어떻게 받냐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기준으로 드리고 있으니 꼭 구독 먼저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댓글로는 발송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5월 22일 출시되는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그 자금이 향하는 반도체 소부장, 시장을 짓눌러왔던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리스크는 5월 20일 극적 잠정 합의로 한 발 물러섰고 남아있는 외국인 매도 압력 속에서도 정작 정책자금과 기관은 이미 다음 자리를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HBM4 독점 수요, 메모리 3사 동시 증설, 150조 원 정책자금 집행까지 호재의 무게가 매도 압력보다 훨씬 두꺼워진 자리에서 반도체가 새로운 사이클로 진입하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종목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정의 핵심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화학 기상 증착 장비인 CVD, 그리고 원자층 증착 장비인 ALD. 국내 메모리 3사가 미세 공정으로 넘어갈 때 무조건 발주를 늘려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ALD가 무엇을 하는 장비인지 풀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칩 안에는 회로 위로 절연막, 금속막, 보호막이 여러 겹으로 쌓입니다. 이 막을 원자 한 층 한 층 단위로 정밀하게 깔아주는 공정이 ALD입니다. 페인트를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게 일반 증착이라면 ALD는 종이 한 장 두께로 색을 한 겹씩 덧입히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왜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가? D램의 미세 공정이 1A 나노에서 1B 그리고 1C 나노로 좁혀질수록 회로 사이의 간격이 더 작아지고 그만큼 얇고 균일한 방막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일반 증착으로는 더 이상 못 가는 구간입니다. SK증권 자료에 따르면 D램의 ALD 적용 단계는 1X/1Y 노드에서 두세 개에 불과했지만 1Z에서 서너 개, 1A/1B에서 8, 9개로 올라갔고 1C에서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D램 한 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ALD 공정 횟수가 한 세대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공정 횟수가 2배가 되면 그 공정을 처리할 장비도 2배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D램이 1C 나노로 넘어가는 순간 같은 캐파를 유지만 해도 ALD 장비 발주가 자동으로 2배로 뜁니다. 여기에 4월 14일 시사저널이 짚은 또 하나의 팩트가 더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C 나노 캐파 투자 확대로 작년에 이어 2026년에도 ALD 등 전 공정 장비 투자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진테크의 실제 숫자도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매출은 99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0% 증가하며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R&D 투자는 9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 미국 차회사 유지너스가 2024년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메탈 ALD 장비 매출도 본격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R&D를 매출 한 분기치만큼 쏟아붓는 회사가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의 매출이 아니라 차세대 ALD 공정에서 또 한 번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의 이세철 전무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SK하이닉스를 83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올라가면 그 위에 얹혀있는 소부장 종목들의 멀티플도 따라서 재평가됩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는 약 110조 원, SK하이닉스는 약 21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두 회사 합산 131조 원의 설비 투자가 본격 집행되기 시작하면 그 자금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전공정, CVD와 ALD 단계의 장비 발주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유진테크는 삼성전자 P4와 P5 증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4와 HBM5 전환에 들어가는 CVD/ALD 배치 퍼니스를 직접 공급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와 매크로 노이즈가 겹치면서 유진테크 주가는 최근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눌렸습니다. RSI 기준으로 극단적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 코스닥 전반 조정과 배당락이 겹치면서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램이 1C 나노로 넘어가면 ALD 공정 횟수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공정 횟수가 늘어나면 장비 발주가 늘어나고 장비 발주가 늘어나면 유진테크의 수주 잔고가 두꺼워집니다. 수주 잔고가 두꺼워지면 향후 2, 3년치 실적 가시성이 그만큼 깊어집니다. 여기에 5월 22일부터 본격 집행되는 국민성장펀드 정책자금 150조 원 중 반도체 쪽으로 떨어지는 자금이 시가총액이 가벼운 소부장 종목을 우선 매집합니다. 대형 메모리주가 외국인 매도로 흔들리고 시장 전체에 공포가 깔린 지금 오히려 펀더멘털 대비 가장 많이 눌린 ALD 장비 핵심 종목에는 정책 자금과 기관의 매수 라인이 동시에 깔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산업 내 포지션이 한 단계 올라선 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22일 출시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그 안에서 반도체에만 20조 원이 넘게 배정돼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노이즈였던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5월 20일 극적 잠정 합의로 유보된 자리에서 남은 외국인 매도 압력보다 훨씬 큰 호재들이 동시에 켜지고 있습니다. HBM4 독점 수요, 메모리 3사 동시 증설, 그리고
정책자금 집행까지. 정책자금과 기관은 더 가벼운 시총, 더 깊은 자리, 즉 반도체 소부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STI. HBM 적층 단수가 12단에서 16단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리플로우 장비 핵심 공급사. 여기에 전력 반도체 장비라는 두 번째 매출추까지 깔린 상태입니다. 두 번째, 리노공업. 영업이익률 40%대 후반에 글로벌 1위 반도체 테스트 부품 기업. 강달러를 매출 확대로 바꾸는 수출 구조와 칩 검사가 늘어날수록 자동으로 발주가 따라오는 소모품 구조를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진테크. D램 원시 나노 전환 시 ALD 공정 횟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전공정 장비 대장주.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가장 과도하게 눌려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세 종목 모두 반도체 한복판에 있는 자리이고 이 흐름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장은 늘 다 알려진 뒤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은 그 전에 준비한 사람 쪽으로 갑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후 문자 9번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찾아오겠습니다.